해커스 국경제약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박수 좀 주십시오. 우선 반갑고요. 참고로 이제 여기 처음에 나온 화면은 올해 제외하고 작년까지 만 3년을 정말 이게 CPA 경제학이 뭐 이렇게까지 나오면 도저히 못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나왔었거든요. 계속 고고고 했었어요. 그렇다고 뭐 올해 쉬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좀 처졌어요.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만 좀 나와도 우리 한번 동차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중요한 분석 틀을 좀 말씀드리면 회계사는 대한민국 경제학 객관식 관련 시험 문제 최고봉에 있는 수준의 난이도를 보이죠. 통합 개념을 자꾸 내고 있어요. 거의 국제경제랑 거실은 거의 한 묶음으로 내고 있습니다. 통합경제로. 그 다음에 계산 문제야 뭐 더 이상 올해는 뭐 수열도 좀 복잡한 걸 또 알아야 풀 수 있게끔 냈고 하여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문제 발굴도 좀 잘해요. 이쪽 영역이.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어느 강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회계학 쪽, 회계사 쪽 사실 경제학 적중시킨 거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거시국제 쭉자 말씀드릴 텐데 우선 이거 이제 올해 7번 문제였습니다. 올해 문제였습니다. 적중시켰어요. 이 문제가 왜 이게 대단한 문제냐면 독점이에요. 외부 불경제예요. 보조금 준다. 납득됩니까? 독점인데 보조금을 줘?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요. 저 적중시켰어요. 그대로 냈어요. 그럼 너는 이거 어떻게 해서 적중시켰느냐? 대한민국 모든 시험 문제 다 맨날 보거든요. 유일하게 CPA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 시험은 그나마 국회직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직 문제에서 이미 오랜 전에 냈었어요. 독점인데 불경제 보조금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올해 나올 거라고 이미 우리 수강생한테 많이 얘기하고 그대로 적중시켰어요. 이건 저는 자부합니다. 다 분석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혀요. 이거 CPA 한 번도 안 냈었거든요. CPA 쪽만 안 냈었어요. 저 적중시켜줬어요. 고난도 미출제에서 작년 촬영 다 되어 있는 거 다 있어요. 지금 증명도 됩니다. 그대로 냈어요. 저도 놀랐어요. 이번에 75점 만점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쌤 너무 기분 좋았다고 하더라고. 실제로요. 그대로 나오니까. 이거 그냥 맞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강사 중에 이거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공부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면 이거 예측했다? 앞쪽 이 문제랑 아마 불가능할걸요.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솔직히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공리주의, 롤스 누구나 예측하는 문제였어요. 뭐 저도 많이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적중이라 말하기가 좀 솔직히 민망해요. 앞에 두 개는 자부합니다.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적중 그대로 시킨 사람은. 자, 일단 미시 파트 좀 봤고요. 거시국제는요, 흐름이 계속 그래요. 기존 기출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시랑 국제는 통합해서 그냥 유사 문제 출제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올해 나왔던 문제 다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옛날에 다 나왔던 문제 그대로 나왔을 뿐이에요.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 혹시 미시책 있으시면 한번 펼치면 보세요. 앞면에 미시책 맨 앞에 펼치면에 22개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제가 고생 많이 해서 만든 자료고요. 그 앞뒤면에 22개 그래프, 별도 특강도 있습니다. 22개 그래프 특강은 저의 자존심이고 올해 세 판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22개 그래프 특강만 하시면 거시국제는 다 커버돼요. 전부 다다. 요거 다 들어있어요.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대국 관세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대국 수출보조금 쉽지 않거든요. 평상시 다 해줬던 문제 그대로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일단 거시국제경제는 분석을 계속 해보면 과거 기출을 어느 정도 뭐하고 낸다. 그대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제 22개 그래프 특강만 잘 준수하시면 별 어렵지 않게 충분히 커버돼요. 자, 제가 올해 뭐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고 조금 걱정스럽게 느꼈던 건 뭐냐면 자, 그러면 고급 수학을 좀 건드릴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이 그래요.
이 출제자들이 하도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아니 여러분들 2차도 없잖아. 1차면 끝이잖아. 1차 끝이고 그 다음에 솔직히 경제학을 모르면 회계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낼 일은 아니잖아요. 너무 과도하니까 진입장벽을 만들어버리고 훌륭한 인재들이 경제 때문에 2차까지 못 가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원성이 자자했었어요. 아마 그래서 올해는 좀 난도를 좀 떨어뜨린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교수들이 약간 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변별력을 산수 조금 이상한 걸로 사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고등학교 수학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야 푸는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아마 난도를 조금 떨어뜨리지만 수학 쪽에서 조금은 약간 변별력을 주려고 여전히 미시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방향을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시국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믿으세요. 그대로 다 돼요. 별 문제 없고 앞쪽의 미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할 내용이 이쪽을 조금 특강을 해서 막판에 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느낌이 그래요. 사실 우리 그 재무관리만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경제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정말 그럴 필요 없는데 또 어떻게 해요? 내는데 저희는 준비를 해야죠. 제가 이제 준비를 더 많이 할 테니까 나중에 요거 별도 특강을 해드리면 참조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에 경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제가 촬영은 전에 해놨지만 고난도 신유형 미시거시 국제를 촬영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재 별로 없는데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중간에 과거에 찍어둔 강의지만 좀 들어라. 또는 이제 시간적 어떤 그 기회를 보고 제가 특강을 또 찍겠지만 최근에 고난도 신유형도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공부 조금 하신 분들 전혀 안 했으면 어쩔 수 없고요. ISLM 모형이나 들어보셨나? 그러면 ISMP 모형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입사하려면요. 그 MP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좀 물어볼게요. 맨날 미국에서 어떤 거 기사 뜹니까? 미연준이 뭐 왔다 갔다 한다고요. 기준금리. 사실 통화정책이 돈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금리 조절하는 거지. 근데 LM 분석은 통화량 관리 옛날식이에요. 지금은 다 기준금리 관리합니다. MP 분석 나올 거예요. 이미 촬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웬만한 책이 없어요. 제 책도 안 넣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거 언제 하느냐? 특강 때. 제가 이제 타이밍 봐서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신유형이라는 강좌가 있으니 나중에 타이밍 보고 제가 한번 일단 들어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여튼 준비 철저히 했습니다. 자, 요기 뭐 이것도 사실 보상 변화 막 나왔는데 다 해줬어요. 뭐 작전 짜서 다 해줍니다. 조기 합격의 비밀이 뭘까요? 저희가 첫 해에 론칭을 했었을 때 제가 이제 회계사 강의를 이제 담당하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저의 소신은 무조건 첫 해에도 합격이 나와야 돼요. 저희가 이제 공무원 처음에 론칭할 때도요. 죽기 살기로 했어요. 첫 해도 합격자 나왔어요. 우리 회계사도 첫 해 나왔습니다. 민경현. 저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그래 뭐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합격하자 라고 한다면 과연 학원에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무조건 뭡니까? 조기 합격이에요. 빨리 합격이 학원의 존립 이유지 뭐 그냥 매년 공부하고 붙는다라고 하면 의미 없잖아요. 시간 비용이 얼마나 큰 건데. 조기 합격 비밀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조기 합격 비밀일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같이 보이지만 제가 정말 시험 많이 관리하면서 끄집어낸 공통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걸 딱 공개하면 여러분들 눈빛이 좀 이상해져요. 뭐 저런 걸 조기 합격 비밀이라고 하나. 근데 진짜 맞아요. 제가 관여하는 모든 합격자, 조기 합격자 다 이랬습니다. 무결석이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실강생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관리를 많이 해드립니다. 아침마다 뭐 이렇게 보내드려요. 제가 관여하는 모든 학원은 아침마다 새벽에 뭘 보내드려요. 일요일도 보내드리고 맨날 별짓 다 합니다. 사실 학생의 의무는 뭐냐면 무결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인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오늘은 비도 오고
날씨 꿀꿀한데 그냥 인강으로 대체하자. 그런 마음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할 거는 최소한 결석은 하지 마세요. 좀 늦었다. 교통체증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석은 하지 마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솔직히 선생 이야기지만 합격자들, 조기 합격 다 이 얘기예요. 지금 해커스 해서 유튜브 채널 오시면요. 합격자들 무수히 많이 있는데 걔네 들어보시면 다 이 얘기예요. 한 번쯤은 뭐 하고 싶다? 결석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결석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습관이 돼요. 습관은 결국은 못된 짓을 하게 끌어가기 때문에 절대 그거 안 돼요. 오셔서 자요, 차라리 뒤에서. 절대 결석하지 마세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과연 너는 뭐냐라고 할 수 있죠. 선생은 뭐 할 거냐? 저 진짜 열심히 해요. 실크 자켓이 뭐냐? 이걸 말장난이라고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12년도 국회 우리 CPA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12년도 국회 우리 CPA 기출문제 중에 역대급 어려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 막 논의를 막 전개해 줘야 돼요. 증명 다 해줍니다. 증명하면 뭐예요? 시험장에서 딴짓 하는데. 우리는 학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빨리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증명 다 해줘요. 증명 다 해봤자 시험장에서 딴짓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저를 믿고 경제를 처음 했다는 전제 아래 그냥 하겠습니다. C는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놈의 C입니다. 얘가 클수록. 자, 자켓 K는요, 마샬 K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화폐 수요 소득 탄력도인데 얘는 뭐 할수록이요? 작을수록.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든 정책 짱이에요. 모든 정책이. 전부 다 짱입니다. 전부 다. 이걸로 조기 합격해요. 제가 자 기본서 앞면 아까 펼친면 말고요. 뒤에 또 있어요. 비법 정리라고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미시책 펼친면 앞면에 22개의 그래프 말고 또 하나 또 있어요. 비법 정리. 찾았습니까? 왜? 거기요. 저의 존심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자 지금 유튜브 채널 한번 들어가 주십시오.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시면 해커스 승승장구 들어가 보세요. 제가 우리 어학원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대학교 성우 섭외해서 녹음해놨습니다. 그리고 별도 촬영도 다 해놨어요. 되게 좋아요. 이거 단순히 만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로. 이게 저의 조기 합격 비밀의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그냥 무결석만 해. 쌤 그러면 와서 자도 돼. 합격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로요. 저는 아까 만든 그런 작전으로 응대할 겁니다. 충분히 합격해요. 아마 경제를 조금이라도 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적중했던 그 문제는 정말 대단한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상 절대 못해요.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기 합격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관심은 내년 동차로 뭐 하는 게 목적입니까? 합격하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길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작전 짜고 별짓 다 하는 거지 다른 이유 정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이걸 저 되게 많이 좋아해요. 칠판 좀 보시면 1.25가 4분의 5, 0.125 8분의 1, 0.8 곱하기 0.75 계산기 두들긴다. 그런 마음이겠죠. 물론 우리는 이제 회계사 쪽은 이제 계산기 뚫길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계산기와 별개로요. 자꾸 연습을 좀 하실 필요 있어요. 소수 나오면 반드시 뭐로 바꾸라고요? 분수로 바꿔보세요. 제가 안 쓸게요. 0.8 몇 분의 몇입니까? 10분의 8, 5분의 4. 입력 5분의 4, 5분의 4. 0.75는요? 4분의 3. 그러면 5분의 4의 4와 4분의 3의 4 소거되죠? 몇 분의 몇입니까? 5분의 3. 10분의 6. 0.6이요. 그러니까 이거입니다. 0.8을 4등분해 보세요. 몇 개씩 나와? 0.1씩.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3. 뭐야? 0.6.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피셋도 강의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모든 시험이 다 피셋 형태예요.
변시 뭐 뭡니까? 우리 여기 있죠? 강남에 리트요. 7급은요. 피셋. 그다음에 공기업은요. NCS. 다 이런 형태예요. 전부 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산을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제가 말을 던질 테니까 답 한번 해보세요. 66에 36을 고민했습니까? 그냥 튀어나왔습니까? 그냥 튀어나왔잖아요. 아니신 분 혹시 고민했습니까? 66이 안 하잖아. 튀어나왔잖아. 왜 얘는 안 되는데요? 이거 뭐 머리 굴기나? 친구 이름이야 그냥. 0.8, 0.7 뭐라고요? 0.6이라니까. 그럼 하필 왜 얘를 많이 하느냐? 거실을 조금 하신 분들은 아세요. 승수 때 맨날 나와 얘만 나와 얘만 맨날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얘기 하냐면 그냥 친구 이름이야 친구 이름. 그러니까 저 친구가 김종국이 아니야. 0.8 곱하기 뭐야? 0.75. 답은요? 0.6. 뭐 그걸 어떻게 해? 맨날 나오는데. 여러분들 66에 36 고민하지 않습니다. 설마 66에 30을 다 더한 다음에 막 합니까? 아니잖아. 그냥 36을 하잖아. 얘도 그렇게 하시라고 얘도. 가끔 이렇게 하면 선생님 저거 외워. 66에 30 우리 외웠어요. 엄마한테 후드를 만지면서. 맞잖아. 얘도 그렇게 하라고요 제발. 왜? 빨리 붙는 게 우리의 뭐니까? 목표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건 뭐 이해를 해서 그래 이해하는데 이해도 중요하지만 경제는요 친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서 빨리빨리 풀어요. 만약에 우리가 시간 제약이 없이 마음 편하게 집에서 문제를 푼다.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막 머리 쥐나요. 문제 막 이상하고. 독해하다 돌다 보잖아요. 꼭 명심하세요. 숫자도 나오면 소수는 가능한 뭐로 바꿔라? 분수. 그 중에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0.8 곱하기 0.75 얼마라고? 0.6이야. 마치 66에 36이라니까? 오케이? 이러면 되게 빨리 풀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너무 간과하더라고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는 지극히 존 메이너드 케인즈식 방식입니다. 케인즈 경제학 얘기예요. 여러분들 합격의 비밀 뭘까요? 물론 조기 합격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이제 공부를 위한 얘기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얘기해요. 잠 잘 자는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30분 이내에 잘 수 있는 분. 쉽지 않죠? 1년만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씻는 것도 사실은 가능하면 씻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 가자마자 전쟁처럼 얼굴 닦고 바로 자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잠 시간을 확보하세요. 진짜로. 제가 4개 한번 해볼까요? 2개 골라보세요. 24시간 내내 자는 거랑 24시간 내내 공부하는 거랑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내내 자는 게 어려워. 왜?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허리 아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몸을 관리 잘하셔야 빨리빨리 붙어요. 그거 언제 공부하느냐? 깨어있을 때요. 케인즈가 말했죠. 유명한 말입니다. 극침책인데 뭐가 짱이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골라보세요. 저축일까요? 소비일까요? 극침책인데 짱! 뭐요? 소비예요. 침책일 때 어떻게 소비를 해? 저축해야지? 아닙니다. 저축만 하면 뭐가 쌓입니까? 재고가요. 그러면 실업자가 더 양산돼요. 더 죽어요. 적절한 뭐가 미덕이요? 소비가요. 마찬가지예요. 잠 안 자고 공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잘한다라고 제가 박수 치는 친구들한테 뭐냐면 잠 잘 자는 사람이에요. 최대 막 10시간 자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요. 민경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친구는 7시간 반 잤었습니다. 제가 계속 묻거든요. 잔소리하고. 많이 자요, 되게. 한 번도 존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요. 한 번도 존 적이 없었어요. 거의 요 자리에 앉았어요. 요 자리. 매번 느꼈어요, 제가. 아니, 쟤 왜 이렇게 집중을 잘할까? 근데 안 졸더라고, 얘가. 점심 때쯤은 좀 졸아야 되잖아. 그게 학생의 도리 아닙니까? 좀 졸아주는 게? 그렇잖아. 그래야 선생님, 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건데, 안 졸더라고. 좀 짜증나게. 진짜요. 안 존다는 게 쉬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참. 근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잠을 많이 자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수업할게요. 밥 잘 드세요, 제발. 왜 그러냐면, 저도 살아보니까 이 밥이 참 중요해요. 밥을 많이 먹고 무슨 그게 아니라요. 아침에 저 뭘 먹느냐. 우리 여기 나가면 우리 저 GS 뭔가 거 있잖아요. 거기 큰 매장에 모닝두부 팔아요. 아침 모닝두부 최고입니다. 모닝두부에다가 거기다가 삶은 계란 집에서 싸오거나 사서 그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엔요. 점심 좀 먹고
제가 코로나 전에 이 강남 전체 중에 제일 싼 집 다 코팅 떠서 붙였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코로나 전에 강남역에 3,000원 현금 내면 비빔밥, 카레라이스 먹는 집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맛도 좋아요. 다 망해서 그렇지 이제는. 그나마 지금 제일 좋은 것은요. 혹시 저쪽 가면 장원김밥이라고 있어요. 그나마 걔가 제일 나아요. 아직 남아있는 중엔 가성비 짱입니다. 조금 걷긴 걷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조기 합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막판에 힘든 건 다 먹고 체하거나 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소리하지 마세요. 잠자는 거랑 먹는 거를 잘 지키면 금방 붙어요. 근데 이걸 소리하시면 오래 걸립니다. 진짜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바로 수업 가겠습니다. 자, 3권입니다. 108 다이제스트라고 제가 명명해둔 3권. 쭉 넘기시면 요게 있어요. 8쪽입니까? 몇 페이지예요? 8쪽. 예. 8페이지 오시면 요거 보일 겁니다. 요거 보일 거예요. 자, 제가 108 다이제스트 코로나 전에는 늘 하루 날 잡아서 한 13시간, 12시간 특강을 해석했었는데 코로나 때 못했어요. 작년에도 좀 위험해서 못했는데 이제 올해는 한번 시도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실 때 도구는 무조건 뭐예요? 108 다이제스트. 저걸로 단거라된 걸로 총정리할 겁니다. 자, 요거 보십시오. 판서를 좀 잘하세요. 판서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게 역시 도움이 많이 돼요. 아무리 그래도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실 거예요. 넘버링 1번입니다. 자, 1번 하시고 오른쪽에 판서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판서할게요. 자, 큰 타이틀은 맨 위에 보이듯이 1인당 경제 성장률입니다. 자, 첫날 기본서와 관계없이 왜 이걸 하느냐? 뭐 강사 입장에서 뭐 이유가 있겠죠. 1인당 경제 성장률이 큰 타이틀을 했을 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쓰세요. A는 뭐를요? B를 C 나눠서 곱하기 100을 통해서 구한다. 자, 여러분들 경제지표 상당수는 절대적 값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아니, 인구 증가율, 인구수 힘들어요. 사실 인구수 아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왜? 아니, 조사 시점에서 끝나면 이미 뭐합니까? 변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대부분 뭐로 만들어서 표시합니까? 근사치로 표시해요. 근데 원래 경제수학을 이제 전공 차원에서 공부한다고 한다면 양쪽 로그 취해서 막 이상한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결론만 기억해도 돼요. 자, A를 근사치 공식 만들면 뒤에다 뭐만 붙이라고요? A 증가율. 자, B도요. B 뭐요? 증가율. 자, 보시면 여기 나누기입니다. 나누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요. 빼기로 바뀌어요. 자, C도 뭘 써요? C 증가율. 제가 잠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증명합니다. 여러분도 증명할 필요 없어요. 나는 증명을 해줄 텐데 나조차도 증명이 불필요할 때 넘어갈 거예요. 굳이 하지 마세요. 자, 나누기가 빼기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곱하기는 뭐로 바뀌면 좋겠습니까? 더하기입니다. 자, 수치는요 0이에요. 그냥 룰일 뿐이에요. 증명 진짜 불필요해요?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넘어갔더니 중간에 쉬실 때 어떤 분이 진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증가율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반성해요. 맨날. 왜 그러냐면 선생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야, 이건 니네 알지 않겠니? 넘어갈 때가 있는데 요즘 느끼는 거는 뭐냐면 대부분 모르더라고. 사실 증가율이란 개념 자체를 모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요거 다음에 증가율 설명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공식이 나오면 얘를 근사치 공식으로 만들어서 표시하는데 다 뭐만 붙이면 된다? 증가율. 근데 증가율을 붙일 때 나누기는 뭐로 바꿔요? 빼기. 곱하기는요? 더하기. 숫자는 증가율 붙이는 순간 뭐로 바뀌어요? 0으로 바뀔 뿐이에요. 이건 외우가 의미 없습니다. 진짜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좀 보려면 증가율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변화량이라는 개념과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증가를 하는데 왜 이걸 하느냐? 뭐 여기 개념이 있겠죠. 자, 변화량이 뭐냐? 여러분들 100에서 200, 200에서 300. 자, 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변하고 있죠. 자, 변화량으로 표시하면 변화된 뭐를 변화량이라고 합니까? 수량. 그럼 100에서 200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얼마 늘었습니까? 100만큼 늘었죠? 끝에서 시작을 빼서 100만큼 뭐 했다? 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얘도요. 200에서 300이면 역시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100만큼 늘었죠. 이렇게 표시하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변화량. 근데 변화량은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도 100, 여기도 100. 그러면 얘와 얘의 변화된 어떤 상태를 구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에선 가장 중요시하는 개념이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변화율은 일단 어떻게 표시하느냐? 가장 먼저 시작점이 중요해요. 너 어디서 시작했느냐? 어디서 시작해서 얼마나 변했느냐? 따라서 위쪽은 변화 뭔데요? 양인데 분모에 반드시 뭘 둔다고요? 시작점. 그래서 시작점에서 변화량, 그다음에 율자 붙은 건 다 뭘 곱합니까? 곱하기 100을 붙여요. 따라서 100에서 200 변한 거의 변화율을 계산해 보면요. 자, 시작값 얼마입니까? 100입니다. 자, 변화량 얼마입니까? 100입니다. 거기다 뭘 곱해요? 곱하기 100. 이게 뭐라고요? 변화율. 자, 얼마 변화율입니까? 100%. 자, 우리 곱하기 100은 단위 뭘 씁니까? 퍼센트입니다. 100% 변했다. 참고로 이것도 중요해요. 100% 변한 게 어떻게 변한 겁니까? 자기 몸집만큼 변한 거예요. 이거 더 중요합니다. 자기 몸집만큼 변한 게 100% 변한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도 해보세요. 시작값 얼마입니까? 200. 자, 변화량 100 곱하기 100. 자, 이거 얼마예요? 50%. 자, 50%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기 몸집의 반. 반 변했잖아. 100. 그죠? 그러니까 변화율로 얘기하면 이런 독해가 가능해요. 100% 변했대. 아, 몸집만큼 변했구나. 50% 변한 건요. 그 몸집의 반만큼 변했구나. 따라서 변화량보단 좀 더 상세한 뭘 줄 수 있습니까?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자, 300에서 만약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으로 바뀐 것도 한번 해볼게요. 변화량은요. 자, 200에서 300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0이에요. 이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얘는 플러스 안 하죠? 생략했을 뿐입니다. 경제수학에서 플러스는 증가일 뿐이기 때문에 생략해요. 마이너스는 꼭 해주죠. 뭐예요? 100만큼 뭐 했다? 줄었다. 자, 변화율은요. 시작값 얼마입니까? 300 곱하기 100. 자, 얼마예요? 자, 33.3%인데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생략된 부호는 뭐가 생략된 겁니까? 플러스. 그죠? 어떻게 독해요? 변화율이 플러스다. 무슨 뜻입니까? 전에 비해서 규모가 뭐였다? 늘었다. 늘었다. 얘는 뭐요? 줄었다.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에서 200 변한 거예요. 자, 변화량 얼마입니까? 0. 자, 변화율은요? 시작값이 얼마입니까? 200. 자, 곱하기 100. 자, 정확히 한번 써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0 아닙니다. 0 뭐라 해야 됩니까? 퍼센트. 그러니까 곱하기 100이 붙어있으면 퍼센트예요. 달라요, 사실은요. 얘는 변화량, 얘는 뭐예요? 변화율. 자, 이 뜻이 뭐예요? 전과 다름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그런데 변화율로 표현되는 애들은요. 지금 보다시피 부호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호가 플러스다. 무슨 뜻입니까?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변화율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규모가 전에 비해서 뭐했다? 증가했다. 마이너스의 뜻은 뭡니까? 규모가 전에 비해서 뭐했다? 감소했다. 자, 0은요. 규모가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경제에서 변동 없을 땐 보통 막대기 발을 쓰면 됩니다.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일정하다. 불변이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변화율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뭐냐. 뭘까요? 자, 1년씩은 없어요. 단지 모교의 후배라서 그냥 제가 사례 들 때마다 그 친구를 들 뿐입니다. 나이는 분명히 저보다 어리기 때문에 서장훈이하고 저하고 만약에 저 끝이 이제 100m야. 자, 100m를 똑같은 시간에 들어와야 돼. 그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천천히 걸어가면 나는요. 진짜 열심히 뛰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변화율은 무슨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까? 속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율은 단순 폭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 들어있는 게 변화율이라고요? 속도가요.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변화율이 속도라는 걸 우리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요 사례를 들을게요. 보통 우리가 모든 표현을 변화율로 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 안 해요. 꼭 다른 말을 써요. 자, 한번 입에 붙는 말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물가 변화율이 입에 붙어요. 물가 상승률이 입에 붙어요. 상승률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 근데 이 상승률이 원래 어떤 의미라고요? 변화율이에요. 똑같아요. 단지 물가를 만나면 뭐를 쓸 뿐입니까? 상승률. 뭐 어떻게? 자, 아마 이건 더 그럴걸요? 경제자 붙었을 때 경제 변화율이 입에 붙어요. 경제 성장률이 입에 붙어요. 성장률이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성장률도 무슨 의미라고요? 변화율이에요. 근데 이런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머지는요. 제가 나머지라고 할게요. 나머지들은 대부분 변화율 대신에 얘를 써요. 증가율을. 대부분 증가율을 써요. 증가율을. 가령 수강생 증가율, 매출 증가율. 자, 매출액 변화율 느낌이 와요? 오늘 뭐가 좋습니까? 증가율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 증가율은 뭐의 일환인데 변화율.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물가는 얘 대신에 뭐요? 상승률. 경제는 얘 대신에 성장률. 나머지 대부분은 뭘 쓴다고요? 증가율.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같은 내용이다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속도 개념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A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1%다. 자, 요것만 갖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자, 성장률은 무슨 뜻입니까? 변화율. 일단 부호는 뭐예요? 플러스. 자, 전년도에 비해 올해 경제 규모가 뭐한 겁니까? 플러스니까 증가했다. 그죠? 자, 그 다음 한국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할게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10%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한국의 경제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뭐했다? 증가했다. 맞죠?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해요? 설마 이겁니까? 미국의 경제 규모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크다? 그건 아니잖아요. 규모는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는 비교할 수 있습니까? 속도요, 속도.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보다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뭐하다? 빠르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한 개념으로 나오면 규모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부호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지만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를 비교할 때 쓰는 겁니까? 속도를 비교할 때 쓰는 것이지 이 자체만으로 경제 규모가 누가 크다? 절대 단정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정리요. 첫 번째, 경제 정말 중요한 그 개념이 근사치 공식 만드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미시, 거시, 국제경제 다 이거 써먹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마무리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알 수 없으니 뭐를 표현하자? 상대값. 상대값으로 상대적으로 근사치 공식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다? 증가율.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 단 룰이 있습니다. 나누기를 뭐로 바뀌어요? 빼기. 곱하기는요? 더하기. 숫자만 있으면요 그냥 0이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증명 진짜 무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율은 원래 무슨 뜻이었는데? 변화율. 구하는 방식은 뭡니까? 자, 시작분의 뭐요? 변화량 곱하기 뭐요? 100. 자, 우리 중요한 룰. 변화율의 부호 플러스다 뭐요? 규모 증가. 마이너스는 규모 감소. 0은요? 불변. 그런데 변화율의 숨은 가장 중요한 뜻은 뭐다? 속도 개념이다. 속도 개념이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1%고 미국, 한국은 10%다. 뭐로 독해하자고요?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보다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더 뭐다? 빠르다. 그래서 변화율은 무슨 개념이 내포되어 있음을 기억하자. 속도. 저랑 나중에 이제 총정리 해독할 때 뭐만 좀 글씨를 보면 되겠습니까? 핑크색이요. 개인적으로 색깔표는 항상 제가 흰색, 노란색, 녹색, 핑크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핑크만 좀 쭉 보시면 돼요. 쭉쭉 돌리는 겁니다. 화독이 중요할 뿐이에요. 자, 그 다음 요걸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GDP 디플레이터라는 공식이 있어요. 거시의 최고의 공식 중에 하나인데 지금 첫 시간에 거시를 하겠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얘를 좀 전에 배운 뭐로 바꾸자는 겁니까? 근사치 공식으로. 근사치 공식으로. 자, 일단 요건 좀 지울게요. 자, 그대로 한번 써주세요.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에 나눠서 곱하기 100을 통해서 구한다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공식 공부하는 시간 아니고요. 얘를 뭐로 바꾸자는 겁니까? 좀 전에 배운 근사치 공식으로. 자, 우선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GDP 디플레이터는요, 나중에 거시 때 공부하겠지만 물가지수의 대표 주자예요. 일단 물가지수 뭔지 모르겠지만 써만 두십시오. 자, 그러면 근사치 공식 만들어 볼게요. 자, 얘의 속성이 뭐라고요? 물가지수. 자, 이거 지웠지만 물가자 붙으면 관례상 뭐를 붙인다고요? 상승률. 쓰시면 돼요. 그냥 물가 뭐요? 상승률. 자, 위는요? 명목 GDP. 자,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뭘 붙인다? 증가율. 이거 붙이세요. 그냥 명목 GDP 증가율. 이렇게 쓰시면 돼. 나누기는 뭐로 바뀌어요? 빼기로 바뀌어요. 자, 그 밑에 있는 건요? 실질 GDP 뭐요? 증가율. 곱하기는 뭐요? 더하기. 숫자는요? 0. 뭐 뒤는 이제 불필요하니까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그 옆에 보시면 자, 이제 어떤 공식도 있냐면 1인당 실질 GDP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호 3번입니다. 자, 이거는 말 줄임말 하지 마시고 다 쓰세요. 일단 3번 내용은 말 줄임말 하지 마시고 다 쓰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1인당 실질 GDP. 자, 여러분들 이건 룰입니다. 어떤 룰이냐면 무슨 당자 붙어 있으면요, 당자 붙어 있으면 뒷글자를 분자로 보내요. 룰입니다. 자, 1인당 실질 GDP 그러면 분자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뒷글자 실질 GDP가 들어가요. 그리고 분모에 이거에 해당되는 인구수가 들어갑니다. 이건 이런 공식이 안 주어져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말 줄임말 하지 마시고 전부 다 쓰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 근사치 공식으로 전부 다 써보세요. 저도 다 쓰겠습니다. (1인당) 실질 GDP 뭐요? 증가율. 그 다음 뒷글자요. 실질 GDP 뭐요? 증가율. 나누기는 뭐요? 빼기. 얘는요, 인구 뭐요? 증가율. 자,
쓰고 나니까 굉장히 좀 화가 납니다. 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교수님들이 아마 그렇게 합의를 봤던 모양이에요. 핑크입니다. 요거 실질 GDP 증가율을, 야, 이거 너무 길다. 이거 우리 맨날 써먹어야 되는 용어인데 너무 길다. 그래서 뭐로 바꿨다고요? 경제 성장률이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실질 GDP 증가율이 뭐와 동의어라고요? 경제 성장률과 같은 말입니다. 잠시 뒤에 문제 한번 풀 텐데, 자, 같은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과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룰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1인당 삐리리. 그 삐리리를 먼저 쓰고 뭘 빼라고요? 인구 증가율.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틀에 1인당 경제 성장률 나오면 어떻게 푼다? 뒷글자 경제 성장률에서 뭘 빼라? 인구 증가율. 룰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의 아류작 문제 한번 출제해 보겠습니다. 그냥 보세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거시에서. 자, 1인당 자본 증가율 어떻게 할까요? 뒷글자 자본 증가율에서 뭘 빼라고요? 인구 증가율. 다 이렇게 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목적은 법칙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법칙을 만들어서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우리 1교시에 맨 처음에 타이틀 1인당 경제 성장률을 뒷글자 경제 성장률에서 앞글자 뭘 빼라? 인구 증가율. 그러면 이러한 것도 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자본 증가율에서 뭘 빼자? 인구 증가율. 다 그래, 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같은 페이지 8쪽에 보시면 여기에 MVPY라고 하는 진짜 최고의 공식이 있습니다. 자, 넘버링 하십시오. 4번. 공간 때문에 제가 여기다 쓸게요. 지금 제가 거시의 가장 중요한 공식인 MVPY 자체를 설명하고자 지금 이거를 넘버링한 게 아니고요. 좀 전에 배웠던 이 근사지 공식 만드는 걸 한번 연습시킬 그런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찍어보세요. P는 무슨 뜻일까요? 다 아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P 뭐예요? 프라이스입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 자, M은요? 그냥 다 아는 단어일 수 있어요. 뭐냐 뭐니. 그냥 편하게 해도 괜찮아요. 좀 다른 표현이지만 괜찮습니다. V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들 우리 물리 쪽 공부하시면 다 알아요. 이게 뭐예요? 속도입니다. 속도 이게. 빌라서티 그래서. 모르겠어. 근데 Y가 먼저 아시는 분. Y 먼저 아시는 분.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제가 3교시 때 3교시 끝날 때 제일 중요한 거래요. 왜 끝날 때 중요한 거 하느냐? 중요하니까 끝날 때 하겠지. 미시가워시 국제를 한번 쫙 돌립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이 Y가 뭐냐? 이 Y 단어는요. 일들한 단어의 앞에 이니셜 Y를 썼습니다. 이게 뭐의 합성어죠? yes, field의 합성어예요. field에서 yes 한다는 말은 옛날 약육강식 시대 때 막 싸우다가 yes 했다는 말은 상대방한테 뭐 한 겁니까? 항복하다. 항복하다잖아. 또는 양보하다. 근데 들판에서 농부가 yes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생산했기 때문에. 저는 생산하다 동사도 있고요. 명사로 생산물. 근데 경제에서는 이게 소득의 뜻으로 쓰여요. 자, 거시에서 Y 뭐로 한다고요? 소득입니다. 소득, 소득. 더 중요한 거 할게요. 여러분들 거시 그러면 아마 경제를 처음 공부했어도 이 단어는 알 겁니다. 설마 여기 계신 분 중에 GDP를 처음 들어보신 분 없잖아. GDP 약자가 Y를 써요. 그래서 Y를 앞으로 우리 뭐라 하자? 소득, 좀 더 길게 하면 국민소득 또는 뭐요? GDP. GDP. Y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Y가 소득의 개념으로 명시한 분이 여러분들 학자 이름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자는 관계없지만 비운의 경제학자 중에 어빙 피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엄청 업적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Y를 두기관 모형에서 소득으로 하자라고 명명하면서부터 소득이 된 거예요. 어쨌든 Y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잠시 제가 요 얘기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할게요. 이게 공식의 이해 방식이다를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지 뭐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한 나라에서 10개를 생산했어요. 값이 5야. 그러면 전체 거래액은 얼마입니까? 50이지. 그러면 돈을 몇 개를 뿌려야 50개를 거래할 수 있냐? 원래는 50개를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찍어내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돈을 10단위만 뭐 했다? 찍어냈다 칩시다. 그러면 거래액과 돈이 왔다 갔다 잘 교환되려면 이게 일치하지 않잖아요. 일치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 왜 우리 음식점에서 뭐가 잘 돼야 장사 잘 되는 겁니까? 회전이 잘 돼야 되잖아. 자, 가령 여러분들 중에 어머님, 아버님이 대형 음식점을 운영해. 우리 가족이 가서 밥을 먹었어. 돈을 냈겠지? 그럼 그 돈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줬어. 여러분들 그 돈 중에 일부를 학원 수강비로 냈어.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뭐 할까? 또 가져올 거 아니야. 같은 돈이 뭐합니까? 돌아요. 그래서 이 V가 5번 돌면 좌우를 뭐하게 합니까? 같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V는 원래 이름은 유통속도입니다. 속도. 이건 공식 명칭일 뿐이고요. 자, 의미는 뭐로 파악하면 되느냐? 회전, 뭐요? 횟수. 가볍게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왜 공식을 맛배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면, 공식이라는 것이 그냥 외운다고 될 일은 정말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필 왜 내가 이 MVPY를 먼저 얘기하느냐? Y 때문입니다. Y만 핑크했어요. 나머지는 의미 없어요. Y가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소리하지 마. Y가 뭐다? 짱입니다. 거실은 다 Y로 해요. 전부 다 Y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교환방정식, 거래방정식. 그 이유는 생산물과 화폐를 뭐하자? 교환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를 근사치 공식을 만들어 볼까요? 이제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매 나와요. 매. 이 세트는요. M 뭐요? 증가율. 요거 사이에 뭐가 빠진 거예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아까 뭐라고 그래요? 더하기. V 뭐요? 증가율. 자, P 물가입니다. 뭐요? 굳이 쓰면 상승률. 더하기. Y 뭐요? 증가율.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가 10이야. 얘가 만약에 2야. 요게 만약에 7이야. 얘 얼마니? 이렇게 내요. 얼마입니까? 5. 기본식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사치 공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강의하면서 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복습은 필수인데 예습은 의미 없습니다. 왜 의미 없냐면 투입 대비 산출이 없는 공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효과적이지 못해요. 예습이. 그래서 예습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복습인데 복습하실 때 이래요. 나쁜 남자에 끌리듯이 이상하게 어려운 것만 먼저 봐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봤자 등가의 문제일 뿐이에요. 패스해야 돼요. 제 소신이 패스를 제하려 패스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복습은 최대로 하루에 30분이면 돼요. 경제. 그 이상 하는 건 죄악이에요. 죄악.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복습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이거 한다니까? 일경. 경에서 뭘 빼? 인. 야, 1분도 안 걸리겠다. 자, Y 뭐라고요? 소득. 다른 말로 GDP. 이것도 안 한다? 그러면 합격하지 마. 진짜로요. 근데 그렇잖아. 최소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뭘 승부를 걸어야지. 안 하고서는 뭘 바라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건 아닙니다. 할 건 하는데 그 할 거 하는 걸 제발 어떻게 하라고요? 효과적으로 하라고요. 효과적으로. 투입 대비 산출 있게끔 하시라고. 제발.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복습 동영상을 찍고 싶어요. 복습하는 요령을. 그래서 한 게 백발다이저스트입니다. 이게 복습을 여러분들 못해 잘. 그러니까 이것만 복습하시라. 오케이. 자, 한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자, 잠시 오늘 첫날이니까 아마 교재 다 가져오실 거예요. 거시책 보세요. 거시책.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이거 칠판 봐도 돼. 이거 풀어도 돼. 안 봐도 돼. 있는 거 책인데 50장 있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셔. 자, 분명히 뭘 물었어요? 1인당 실질 GDP 뭐요? 증가율.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얘는 뭐로 바꿔요?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1인당 뭐요? 경제 성장률 물었으니 뭐에서 뭘 빼면 됩니까? 경에서 뭘 빼면 돼요? 인구 증가율. 그럼 눈에 보이는 답 몇 번이요? 2번. 끝. 많은 분들이 이거 얘기하면 쌤 저렇게 쉬운데 우리 회계사 시험의 경제학이 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수능 수학의 앞면은 쉬워요. 맞잖아. 경제도 쉬운 거 많아요. 근데 그냥 어려운 몇 개가 나를 뭐 하는 겁니까? 압박을 주니까 다 어렵다고 느끼는 뿐이지. 이런 걸 어떻게 푸는 게 중요한 겁니까? 빠르게 정확하게 한 번에 푸는 게 우리의 길이지 쉽다 이러면 계속 헤매게 됩니다. 절대 명심하세요. 쉽다라고 폄하하면 장수생의 비결이 돼요. 쉬운 건 빨리 잡아서 빨리 결단을 내고 그래야 그 다음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요 정도 하고 쉬었다가 2교시 가겠습니다.